오케이. 그러면 또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할당해주는 GPU를 쓰나 이제 맥북에 이제서 그냥 로컬로 하나 이제 비슷해요. 비슷하고 한데 근데 지금 이제 실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이제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이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가 혹시 이제 지금쯤 이제 완료가 이제 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의 작업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구글의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마운트하는 부분을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해주면 나중에 이제 일괄 실행을 할 때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이제 실행을 하시거나 이런 점들이고 그리고 이 GPU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보다는 이제 콜앱에서 이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데이터셋 이제 디렉토리를 아까처럼 이제 해당 폴더를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이제 복사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로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import os 이제 패스를 이제 해서 패스 조인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s 이제 패스 조인 이제 하고 여기서 그 트레인까지만 이제 살려놓고요.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셋 이제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설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밸리데이션 테스트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이 이제 수행을 해서 예전처럼 이미지들을 이제 잘 읽어와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정하실 사항은 없고 그냥 동일하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받고 이제 읽어야 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찾아는 졌는데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왠지는 모르겠고요. 네, 읽어와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이 이제 잘 출력이 되는가 이런 점들도 이제 잘 이제 확인해 봤고요. 잘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개량인 모델을 이제 적용하고 이제 GPU로 돌리는 부분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PU로 이제 돌아가길 이제 바라고요. 근데 이제 요 보니까는 제가 런타임 유형이 지금 이제 GPU로 이제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런타임 유형은 지금 이제 T4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지고서 이제 실행 이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되는 것 같은데 그 GPU를 이제 할당 받았는데도 좀 굉장히 이제 더디게 이제 실행된다는 게 좀 걱정스럽죠. 이 실행과 관련해서 잘안 이제 잘 안 되시거나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실행 자체는 이제 지금 이제 세워야 됩니다. 성능을 이제 차치해 보세요. 이게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읽어와가지고 그 파일이 이제 전송되는 그 IO 쪽에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지금 이제 GPU의 효과가 안 나는가라고 하는데 그런 좀 고민이 이제 있네요. 저랑 비슷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업로드가 아직 안 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그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 같이 작성을 해서 예전처럼 로컬에서 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드를 다 완성하고 나서 그 점심 먹기 전에 그 점심 드시러 가기 전에 이제 요 콜앱에 올려가지고 이제 돌려놓고 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거에서는 실험이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직접 하시는 거는 실험이 그만큼 빨리 안 끝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결과 자체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이제 공유드리고 하고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직접 실행해 보시면 이제 GPU 이제 환경에서는 더 빨리 수행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콜앱 쪽은 이제 대강 이제 알겠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훈련 결과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냐면 이 훈련 결과표를 그 파일로 이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로 내보내면은 그걸 이제 읽어드려서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떨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 결과표를 파일로 내보내는 거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아웃풋 파일을 이제 설정하는 경우에는 if 아웃풋 파일이면 CSV 파일로 내보내겠다. 그죠? 이제 하고 이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UTF 파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하겠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랬어. 음. 요거는 이제 그 아웃풋 파일을 어, 설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이제 내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이제 공유 폴더에다가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아서 이제 읽어드리면 저랑 이제 동일한 이제 실험이 완료된 상태에서 같이 이제 살펴보시고요. 또 실험이 완료가 되면 이 모형을 파일로 이제 저장하게 되니까 실험이 이제 제 쪽에서 빨리 완료가 되면 이제 내가 돌려보면 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파일을 받아서 모델을 이제 적재를 하면 이제 바로 그냥 훈련이 완료되지 않고도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진도를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첫 번째 개냥이 프로젝트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시면 이 캣도그 테라스라고 하는 이 파일이 형성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훈련이 완료된 상태로 이제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분석을 위해서 물론 텐서보드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텐서보드라든지 이런 거를 또 설정하고 하는 게 조금 번잡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귀찮기 때문에 그냥 좀 간결한 형식으로 이걸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캣도그 1번 CSV 파일로 이제 내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요. 일단 덮어 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유 폴더에다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모델을 베스트 모델을 적재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유 폴더에 올려드린 요 캣도그.tera스라고 하는 파일이 노트북스 폴더에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본인의 이제 실습 폴더, 데이3 실습 폴더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적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재를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적재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로스랑 테스트 에큐러시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바로 이렇게 확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훈련이 완료가 안 되셔도 빨리 한다. 제 쪽에서 이제 빨리 수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바로 이제 성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이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이제 보겠습니다. 테스트 로스랑 트레인 로스를 두 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적합의 양상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지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 이제 코드는 이제 동작하는 건 알겠는데 훈련이 느린 경우에는 이제 빠른 쪽에서 그냥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거 개별적으로 올리면은 우리 이제 실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적재가 되셨나요?
지금 되셨나요? 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훈련 결과표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어, 가져온 거는 어느 시점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 30의 폭은 라스트 모델이잖아요. 라스트 에폭 모델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이 모델 체크 포인트에서 베스트를 이제 기억하도록 이제 해줬기 때문에 그 베스트는 이 밸리데이션 로스를 기본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낮았던 지점에서의 모델이 형성이 된 거라서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베스트 모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살펴보시는 이제 좀 납득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이게 라스트 모델에서는 애큐러시가 그 100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점에 거의 이제 다다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의미가 없죠. 이제 과적합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이상으로부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트레인을 봤을 때 이게 100점이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그 베스트 모델은 이제 밸리데이션 손실이 가장 낮았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에폭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그 99%나 이제 100%가 아닌 85%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데이터가 73%라서 10% 이상, 즉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 과적합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 결과표 생성을 수행을 하시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히스토리가 실제로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형성 자체가 훈련이 완료가 안 되시면 이제 잘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공유 드린 것을 read CSV를 이제 통해서 캣도그 CSV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읽어 오신 다음에 훈련 결과표를 이제 만들면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복원이 이제 이 결과를 시각화하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캣도그 1.csv라고 하는 파일은 그 공유 폴더에 노트북스 폴더에 제가 위치를 이제 해놨고요. 이 파일은 크기가 뭐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유 받으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굳이 주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파일을 생성하고 이제 read CSV 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실행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 그때 이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일 네임 이렇게 이제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없는 경우에만 이제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한꺼번에 이제 실행하실 때 문제가 이제 있는 걸 이제 대비해서 패스가 리절트 파일 네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읽어와서 훈련 결과표를 이제 생성하겠다.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훈련 결과표를 이제 다음과 같이 만들겠다. 이런 어떤 그냥 적절한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냥 훈련 결과표를 바로 이제 읽어 오도록 하고요. 그 없는 경우에는 히스토리 객체를 이제 참조해서 그 이제 훈련이 완료가 되셨은 것에 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딥러닝이나 이런 걸 하시면 그 모형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작업들이 꽤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잘 해놔야지 실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재 305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GPU로 이제 수행하시면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텐데, 그 이제 설정에 우리가 뭐 점심시간 때 돌려놓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림 8-9번과 이제 같은 것이고, 어, 훈련 정확도는 거의 100%에 이제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확인했고, 검증 정확도는 75%를 이제 넘어가기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 그저 이제 검증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 정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낮은 69.5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랜덤한 초기화 때문에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처럼 과적합이 이제 심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8.2.5절의 데이터 증식 사용하기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 과적합이 발생했으니까 과적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앞으로 모든 논의의 초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적합을 개선하지 않고는 에폭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 증식을 두 번째로 이제 시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논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과대적합은 학습할 샘플이 너무 적은 경우에 상당히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 모형이 이제 제대로 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구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사골 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서 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8-14번을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현재 논의는 어, 네, 데이터 증식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하시면 제일 잘 이해가 되니까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증식 블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라스 이제 시퀀셜로 이제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어즈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랜덤 플립 호리존탈 그죠? 그 랜덤 로테이션 10% 정도 주고 랜덤 줌은 이제 2% 정도 주겠습니다.
요 각각의 효과는 이제 실제 이 데이터 증식 블럭을 이제 데이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이제 소개를 안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요 랜덤 플립 같은 경우에는 좌우 이제 반전이고요. 랜덤 이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 확률로 10% 범위 내에서 회전을 이제 시키는 거고요. 랜덤 줌은 이제 20% 범위 내에서 그 무작위로 확대 축소를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증식 블럭은 신경망은 아닙니다. 하지만 케라스 API로 꼭 신경망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케라스 API는 그냥 임의의 연산을 지원하는데 신경망이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증식 블럭은 전 처리를 수행하는 블럭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전 처리 블럭들은 그냥 학습을 수행하지 않고도 그 바로 적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증식 블럭을 한번 이제 통과를 이제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X 배치를 이제 하나 획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레이블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배치를 이제 하나 획득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배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 증식 블럭을 이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된 이제 이미지들 데이터 증식 블럭에서 이제 X 배치를 이렇게 통과 이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변형된 이미지들과 이제 X 배치들을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이제 테이크 1을 이제 했는데 요 테이크 1을 이제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배치를 몇 개를 획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 트레인 데이터셋의 포머는 전체 데이터를 소진할 때까지 계속 돕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면 여기에다가 강제로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 브레이크를 거는 대신에 이 배치를 몇 개를 획득할 것인가를 이제 지정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이 이제 가능하고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셋은 그 각각
이제 이 배치와 배치 크기만큼의 이런 식으로 x와 y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치고 각각의 표본의 이제 그 크기만큼이고 요 각각의 이제 레이블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레이블들도 당연히 이제 배치의 이제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발생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 이미지들을 데이터 증식 블럭에 통과시켜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변형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레이블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는 변수에다가 담아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과시킨 결과 그러면은 이거는 배치 크기에 180에 180에 이제 3이 들어가는데 이 변형된 것도 배치 크기에 180에 180에 이제 3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문을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2, 180, 180에 32, 180, 180에 3인데 요 3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셋을 설정할 때 배치 크기를 이제 지정해서 이렇게 이제 특별히 다른 처리 없이도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X 배치들하고 변형된 이미지들이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32개니까 이게 그 절반을 이제 이렇게 이제 쪼개 가지고 32개 중에서 이미지들이 일부 이제 왼쪽과 이제 왼쪽에는 원본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변형된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변형이 이제 일어났는가 관찰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한 개를 가지고서 해보죠. 그래서 이제 x 이제 plt subplot 121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원본과 증식된 이미지를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본은 이제 x 배치에서 이제 다음 같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변형이라고 이제 할게요. 변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이때 그 텐서플로우 그 데이터셋을 통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텐서플로우의 자료형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변환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미지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그 unsigned int 8비트로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자료형에서 numPy로 변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unsigned int 8비트로 이제 전환을 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원본을 이제 출력하고 그죠? 그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한국말도 되는데 글씨체 설정 안 하면 이제 글씨체가 깨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변형하고 이제 오그멘티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plt show 이렇게 이제 한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그 코드 확인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저랑 이미지가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원본이 이제 요런데 그 얘가 이제 오그멘티드가 이제 된 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 거에서는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요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살짝 로테이션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살짝 로테이션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들도 그 같이 이제 보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포문으로 이제 원본하고 변형을 이제 그 획득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X 배치랑 변형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이제 포문 내에다가 한꺼번에 이제 좀 집어넣고 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면 그 타이틀 타이틀 이제 한 개를 하는 방법을 이제 알면 그 나머지는 그냥 이제 포문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해서 처리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그 세련되게 그 하나의 그래프로 그 합치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한 거는 이런 방식이라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이미지고요. 두 번째 요거는 어떤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좌우 반전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플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효과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 회전이 좀 일어난 것으로 이제 보이죠. 보시면 이제 변형이 무작위로 이제 일어났구나. 그죠? 거울 보는 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줌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죠? 얘는 이제 반전이 이제 뚜렷한 편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증식을 수행하는 이 블럭이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직접 관찰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살펴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왜 했냐면 이 데이터 증식 블럭을 이미지한테 통과시키면 한 장으로 100만 장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이제 통과시킬 때마다 무작위로 이제 변형이 살짝씩 일어나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그, 그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연사가 되잖아요. 근데 연사를 뭐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 증식을 이제 통과시켜요. 그래서 데이터 증식 블록을 처음에 한번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데이터가 증가하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과적합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모델은 그 기존의 모델에서 살짝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개냥이 모델을 만들던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셀을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냥이 모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개냥이 모델 2번으로 바꿀게요. 그죠?
이게 좀 이제 다르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 인풋츠가 이제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데이터 이제 증식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증식 블럭을 인풋이 이제 한번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본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냥 요게 답니다. 그냥 요거 집어넣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이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과적합에 그 감초처럼 들어가는 레이어를 덴스에다가 하나 살짝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잡아 주겠습니다. 요거는 2012년에 그 어, 드롭아웃이라는 이제 기법이 이제 개발이 됐고 이 기법이 과적합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롭아웃이 그 이제 과적합을 개선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술을 많이 드시고 나서 다음 날에 그 약간 막 여명 80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조금 도움은 되는데 완벽하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막 그 먹자마자 바로 막 말끔해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도움은 된다. 근데 이걸로 과적합을 뭐 완전하게 개설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하지만 도움은 되니까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상세한 설정들과 왜 하필이면 여기에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이 실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제 집어넣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다시 이제 실험하는데 나머지 이제 실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 어, 모델을 저장하는 파일의 명칭을 예전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캣도그 2번이라고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게 뭐냐면 요 에폭을 제가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으로 늘려서 실험을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이 100번으로 늘리는 게 왜 중요한가는 일단 그 실험을 이제 시작해 놓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참. 감사합니다. 개냥이 모델 2를 가져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제 로그가 되게 좀 번잡스러워요. 이게 그 애플 실리콘에서만 나오는 건데 저 데이터 증식에서 사용하는 뭐 랜덤 플립 뭐 이런 모듈들에서 그냥 그 메탈 플러그인에 대한 이제 정보성 로그가 발생하는데 이게 좀 되게 이제 번잡스럽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꺼보려고 이런저런 설정들을 해봤는데 이 로그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뭐 개발적인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잠깐. 네, 그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동작은 하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주요한 부분들 제가 상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모델의 어, 전처리가 시작되기 전에 데이터 증식 블럭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플래튼을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출력을 하는 출력 블럭이잖아요. 이 출력 블럭인데 이 출력 블럭에서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하나 추가된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추가해 놓고 나서 겨냥이 2라고 하는 모델이 지금 학습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증식 블럭이 들어갔고
F폭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이 데이터 증식 블럭을 인풋이 이제 이미지들이잖아요. 근데 데이터 증식 통과하면은 변형된 이미지가 되겠죠. 그런데 에폭을 예전에 30번이었는데 이거를 100번 이런 식으로 바꿔야 데이터 증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그 에폭을 그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입력이 데이터 증식을 통해서 변형은 되겠죠. 그런데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경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변형된 데이터를 경험하겠지만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3번 정도를 데이터 증식을 통과시키는 게 한 100번 정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F폭을 늘리지 않으면 데이터 증식을 쓰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존의 입력도 그 학습하고 데이터 증식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통과했고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이미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PU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게 로그가 아주 이제 번잡스러워 가지고 보시면 그 제 거에서 10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식이 이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0의 폭을 돌렸으니까 이제 1000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 결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